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경제 잉여와 자본 배분의 효율성 단원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목표는, 학습 목표는 우리가 소비자 잉여 그리고 생산자 잉여 이게 뭔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수요 곡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있고요. 수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이. 그리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 수요 곡선을 먼저 잘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한 점을 잡아볼게요. 여기서 점 A라고 하겠습니다. 점 A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럼 이 점 A를 잡았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거리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똑같겠죠. 만약에 가격이 이쪽 수준에서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은 가격이 이쪽 수준 뭐 한 500원이라고 할까요? 가격이 500원일 때 거래량이 이만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뭐 한 10개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500원일 때 10개의 거래량이 발생하는구나, 10개의 상품이 거래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또 뭘 의미하니?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번 봐야 될 텐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거리는 우리가 이제 가격이잖아요. 가격인데 여기서 이 수요 곡선에서 각각의 점들에서 이 높이가 다릅니다. 이 높이가 갈수록 이렇게 적어지는데, 그럼 이 각각의 높이들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은 특정한 수량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이 소비자가 이만큼 나는 지불할 의사가 있어요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격이 엄청 비싸다고 해볼게요. 비싼 값을 이렇게 내고 저 상품을 나는 사겠다 하는 사람은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적은 수준에서 나는 이만큼이나 지불할 의사가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거고, 가격이 점점 이렇게 낮아져요. 가격이 이렇게 낮아질 때 나는 이 정도 가격이면 나도 사볼 만한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가격이 낮을 때 많은 거래량이 보여지게 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뭘 의미하니? 라고 하면은 소비자의 나는 이 정도까지 낼 의사가 있어 라고 하는 최대 지불 용의를 의미하게 됩니다. 난 이만큼이나 지불할 용의가 있어, 생각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해볼까요?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해보겠습니다. 500원 가격이 500원일 때 10개의 상품이 거래가 될 텐데, 그럼 이 10개의 상품 누가 구매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최대 지불 용의가 이 500원보다 500원 이상인 사람들이 이 10개의 상품을 각자 그렇게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최대 지불용이, 나는 1,000원에 이 상품을 1,000원에 살 생각이 있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1,000원에 살 생각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500원에 이 상품이 판매가 될 때 이 상품을 구매를 하겠죠. 여기도 한번 볼까요? 나는 한 800원쯤에 이 상품을 살 생각이 있어. 최대 지불 용의가 800원이야 하는 사람도 이 500원짜리 상품을 살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최대 지불 용의가 400원이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가격이 500원일 때 자기의 최대 지불 용의가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이 상품을 사지 않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거래, 그리고 가격, 수요 곡선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그러면은 가격이 이 500원일 때 10개의 상품이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소비자 잉여는 얼마나 되나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구할 거예요. 소비자 잉여. 네, 이 소비자 잉여가 뭐냐면은, 잉여는 뭔가 나한테 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각 소비자들이
최대 지불 의사에서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서 빼기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빼면은 그게 이제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불 용의가 한 1,000원인 사람에게 난 1,000원까지 낼 수 있어. 이 가격이 500원일 때 이 지불 용의가 1,000원인 사람의 소비자 잉여는 얼만큼 됩니까? 라고 한다면은 이 최대 지불 용의인 1,000원에서 실제로 지불한 500원만큼을 뺀 이만큼 1,000 빼기 500은 500이니까 500만큼이 그 이제 소비자 잉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나는 최대 지불 용의가 800원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800원인 사람은 나는 800원이나 내고 이 상품을 살 생각이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상품이 500원에 팔리고 있네요. 그럼 최대 지불 용의에서 500원을 뺀 8에서 5를 뺀 이 300원만큼이 이 사람이 남는 장사네, 이거 남는 거네, 나한테 300원이나 이득 받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비자 잉여는 이 1,000원에 구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만큼, 800원에 구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만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각자만의 최대 지불 의사에서 실제 가격을 뺀 만큼을 이렇게 소비자 잉여로 이렇게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때의 소비자 잉여는 여기를 다 색칠한 이 삼각형의 크기만큼이 소비자 잉여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적분을 배운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를 이렇게 적분을 한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 이제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산자 잉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야 될 텐데, 수량, 가격, 그리고 공급 곡선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 수량과 가격 그리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한 점을 잡아볼게요. B라는 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높이가 무엇을 의미하니?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기서 이 높이는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받고자 금액을 의미합니다.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지 받고자 하는 금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크기가 500원이라고 할게요. 난 최소 500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이 500인 수준에서 이 사람은 최소 이 정도, 예를 들어서 10개라고 할게요. 10개의 상품을 내다 팔 때 나는 최소한 500원은 가격을 500원에 각각의 상품들마다 500원씩 해가지고 팔아야겠어. 이렇게 최소한 받고자 금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고 20개를 판다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 20개 판대요. 이 사람이 20개를 이렇게 판다고 할 때 그럼 이때 최소 받고자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 정도가 이제 최소한 20개를 내다 팔 때 최소 받고자 금액이 이 정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20개의 상품을 내다 팔 때 각각의 상품마다 최소한 1,000원은 받고자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겠죠. 왜냐면 500에서 만약에 상품의 가격이 500에서 1,000원으로 뛰었어요. 이렇게 뛰었습니다. 이렇게 뛰게 되면은 상품의 가격이 이렇게 뛰게 되면은 여기를 지우도록 할게요. 상품의 가격이 이만큼 뛰게 되면은 생산자들은 더 많이 팔려고 하겠죠. 10개 팔던 걸 20개로 이렇게 팔게 되겠죠. 더 많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비싼 거 팔아야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 거리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지우고
다시 곡선을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Q, P, 공급 곡선이 있다고 할 때, 자, 이런 공급 곡선이 있다고 할 때 시장 가격, 상품의 시장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1,000원에 팔리고 있다고 할 때 여기가 수량이 20이라고 해볼게요. 어떤 상품의 가격이 1,000원인데 이 생산자들은 시장에다가 20개의 상품을 내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생산자에게 있어서 생산자 잉여가 얼만큼 되니 우리가 이거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라고 했죠? 이 생산자 입장에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생산자이면은 이렇게 돼요. 실제로 내가 받은 금액 1,000원이죠. 1,000원에 팔리고 있으니까 시장 가격이 1,000원이나 했으니까 이 실제 금액,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내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인 이 정도만큼을,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만큼을 빼는 겁니다. 최소 받고자 하는 금액을 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를 뺀 게 뭐가 되니?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기쁘겠죠. 웃게 되겠죠. 이렇게 행복하게 웃게 될 겁니다. 잉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뺀 게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이쪽에서는 자, 최소한 받고자 금액이 이 정도가 되는데 시장 가격이 이 정도만큼 됩니다. 그럼 시장 가격에서 최소한 받고자 금액을 뺀 이 정도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바라볼게요. 시장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시장 가격은 이 정도인데 각각의 생산자들이 특정 수량에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량이 늘어날수록. 그럼 이때 생산자 잉여는 이 시장 가격에서 각각 최소 받고자 금액을 이만큼을 뺀 이 빨간색 부분 있잖아요. 이 빨간색 부분이 어떻게 된다? 생산자 잉여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고,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량이 있고 가격이 있고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요. 균형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으면 이때 소비자 잉여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얼만큼 되니? 라고 하면은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들이 최대한 지불 용의, 최대로 난 이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하는 바로 이 높이들이죠. 이 높이들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 이 높이죠. 이 높이만큼을 뺀, 여기서 여기를 뺀 이만큼들을 다 싹 잡아서 모아주면은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그러면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니? 구해보면은 생산자 잉여는 실제로 받은 금액, 생산자들이 내다 팔아서 실제로 받은 금액이 이만큼에서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겠어 라고 생각했던 이만큼 있잖아요. 이만큼, 이 높이들만큼을 뺍니다. 여기서 여기만큼을 빼고 남은 여기가 이 삼각형 부분이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수요가 많아졌어요.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 이렇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있는데 수요가 많아지면 이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새로운 수요 곡선이 나타났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이때 생산자이면 소비자이면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은 기존의 소비자이면가 이만큼이었고 생산자이면가 이만큼이었던 것이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위로 이동을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이면은 이렇게 되고 생산자이면은 이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가격 통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가격 통제. 여러분 혹시 알바 천국 같은 데에서 그 최저임금 뭐 이런 거 쓰여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처럼 이제 임금을 통제하고 가격을 이렇게 통제하는 거를 가격 통제라고 하는데 이 가격 통제의 두 가지 종류로 최고 가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최저 가격제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최저임금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수요 곡선이랑 공급 곡선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거래량, 가격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정부가 나서가지고 최고 가격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파트 시장이라고 해볼게요. 아파트 시장인데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은 거야. 이게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정부가 이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가격을 더 낮춘 겁니다. 이만큼으로 낮췄어요. 그러면 가격이 여기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이만큼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니 이제 그것들을 한번 보게 될 건데 우린 정부가 이렇게 가격을 낮췄을 때 여기가 이제 최고 가격이야. 이 이상으로는 팔아선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한 1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최고 가격을 1억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를 2억에든 3억에든 못 팔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1억에 팔든지 아니면은 9천만 원, 그보다 더 작은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고 가격입니다. 자, 최고 가격 하나 딱 설정해 놓고 이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는 팔아선 안 돼 하는 게 바로 최고 가격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때 최고 가격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을 때 수요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수요량은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수요량은 이 가격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여기가 이제 수요량이 될 텐데 여기가 이제 수요량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이 정도일 때 이 공급 곡선과 만나는 이 점, 공급자들이 이 정도 가격에서는 나는 이 정도밖에 팔 생각이 없습니다 하면서 공급량이 여기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공급량. 자, 그러면은 공급량은 여기가 이제 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수요량은 이만큼이나 됩니다. 즉 여기서 수요량에서 공급량을 뺀 이만큼이 초과 수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겠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2억, 3억 하던 아파트가 1억에 팔리니까 나도 한번 사볼까 하면서 수요량이 많아지면서 초과 수요가 벌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소비자 인여와 생산자 인여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볼 건데 일단 이거를 먼저 좀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그림을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최저 가격, 최고 가격이죠. 최고 가격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급량, 여기는 수요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초과 수요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소비자 임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소비자 임여가 뭐였죠?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바로 이 높이에서
실제로 지불한 만큼을 이렇게 빼는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이때 거래가 이만큼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이거는 수요량이긴 한데, 거래가 이만큼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이만큼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공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거래는 이만큼에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람이 그 공급량이 최고 가격이 이때일 때 공급량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이거 이상으로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겠죠. 왜요? 공급량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최고 가격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상으로 공급량이 이제 없으니까 이거 이상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여기만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만 이제 살펴본다고 할 때 소비자이면은 최대 지불 용의가 있는 이 금액에서 실제로 이걸 산 사람들이 지불한 만큼을 뺀 거죠. 여기서 여기를 뺀 나머지 부분이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될 것이고, 반면에 생산자 잉여는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인 이 부분이랑 그리고 실제 받은 금액인 이 부분만큼을 뺀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원래 같았으면은 균형 가격이 여기잖아요. 균형 가격이 여기고 균형 거래량이 여기인데 원래 이만큼에서 소비자 잉여 그리고 이만큼에서 생산자 잉여, 그래서 이 삼각형만큼 총 잉여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 작은 삼각형만큼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이 최고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거래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이 삼각형만큼의 잉여, 사회적인 잉여가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을 뭐라고 부르냐? 잃어버린 잉여다 해가지고 자중 손실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저 가격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가격제를 한번 볼 건데, 최저 가격제 최소한 이만큼은 줘. 최소한 가격 이만큼은 줘. 이거를 우리가 최저 가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최저임금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노동시장을 바라보도록 할게요. 여기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장은 노동을 거래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고용하는 노동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L이라고 적어둘게요. 고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만큼의 사람을 고용할 때 얼마만큼의 임금을 줄 거니 임금이라고 할게요. 임금. 네, 여기는 이제 고용량. 그러면은 이러한 노동에 대한 수요, 회사 측의 수요 곡선이겠죠. 이거를 이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 곡선이 있어요. 이걸 수요하는 사람들은 기업이겠죠. 그리고 여기 노동에 대한 공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다고 할 때, 그럼 임금은 어느 수준에서 결정이 나겠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정도 수준에서 임금이 형성이 될 텐데, 정부가 최저 임금을 설정을 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낮다. 임금 좀 올리자. 해가지고 이 임금 수준을 위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이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최저 가격을 설정한 게 뭐냐? 여기를 이제 최저선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이거 밑으로 가격을 주고받고 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은 이거를 한 월 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뭐 월 200만 원.
무조건 200만 원 이상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150만 원을 월급으로 준다 이러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럼 이 최저 가격을 200만 원 수준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자, 노동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원래였다면은 이만큼의 사람이 저는 노동을 공급하겠습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임금이면 충분합니다. 1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하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야 나도 200만 원 받을래? 해가지고 이만큼 노동 공급량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야 우리 이거 임금 150만 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좀 채용하려고 했는데 이거 우리 200만 원 주게 되면은 이거 우리 다른 거 뭐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 못하게 되겠다. 야 이거 많이 채용을 못하겠다.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고용을 하는 노동에 대한 수요량을 줄이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정도 수준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량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공급량이고 여기가 이제 수요량이라고 한다면은 수요량이 큽니까? 공급량이 큽니까? 공급량이 더 커요. 여기서 이만큼이 초과 공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빼는 값이 되겠죠.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최저 가격제를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때 그 사회적인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거를 한번 보면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가격, 원래 가격은 이 정도, 최저 임금은 이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됐다고 한다면은 자 먼저 소비자 잉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 정도의 구매할 의사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불한 그 금액은 이 정도니까 이 최저 가격만큼이니까 여기가 이제 소비자 잉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 공급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요 원래였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공급자 잉여가 됐을 텐데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노동의 거래량이 채용한 고용량이 이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이상으로 이렇게 채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되게 됩니다. 원래대로였다면 여기 삼각형 전체가 사회적인 총잉여가 됐을 텐데 여기 텅텅 비었잖아요. 이만큼이 날아가게 된 거예요. 사라지게 된 거예요. 왜요? 고용량이 이 정도 됐었으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총잉여가 됐을 텐데 이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량이 줄어들면서 여기 L0 수준에서 L2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이만큼의 후생이 날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차배적 후생 손실 또는 자금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후생 손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 그리고 사회적 후생 손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